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랏빛 정치 시간이죠.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을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아이고. 네. 아니, 오늘 부득이한 지방 일정이 있어서 네, 스튜디오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아, 지금 지방 서울이 아니라 다른 데가 계신 건가요? 예, 네.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지난 월요일에요.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이것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3종 패키지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임산부에게 친절한 나라 되기 위한 법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 경험, 그리고 주변의 오롯한 경험을 녹아낸 법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 출산을 직접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가 임산부에게 상당히 불친절한 나라라고 하는 걸 오롯이 느꼈습니다. 아, 네네. 예컨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AI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도 임산부가 되면 직접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제도나 네. 혜택을 직접 찾아봐야만 알 수 있더라고요. 아, 자동 지원이 아니라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네.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네.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네.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몸소 찾아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그 모성보호 제도, 그다음에 주무부처인 또 보건복지부, 여가부 이런 곳을 진행하는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또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 법안 개정 내용입니다. 네. 발의하신 법안 통과가 되려면 일단 국회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국회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대표적으로 네. 추경안입니다. 추경 언제쯤 통과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지쳤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부실한 추경 또 시도 때도 없이 주제가 바뀌는 추경이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심사는 계속 해왔고 상임위별로 그리고 예결위도 새벽 늦게까지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이라는 것을 심사한다는 것도 옥석을 가리는 추경을 하자. 진짜 네. 주제가 분명한 추경을 심사하자라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추경을 정부가 제안을 할 때는 재추경을 하자라는 네. 것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세먼지 추경으로 내용이 주제가 좀 바뀌더니 네. 일자리 추경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추경까지 네. 이렇게 주제가 계속 바뀌는 음. 것조차 이제 추경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들이 네.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면 주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주제가 더 첨가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기존의 주제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렇 재해추경 같은 경우 말씀을 근데 이제 드리는데요. 재해추경도 보시면 네. 재해추경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산불 지진 피해 문제들이 이제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랬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안을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니 이 산불과 지진 피해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하고 예컨대 산불 예방대, 산사태 예방 현장단 이런 음. 단기 알바에 400억 네.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음. 진짜 재추경은 아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네. 이런 산불 지진 피해 주민들 이런 건 복장 터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재추경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일자리 통계 확장 추경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네.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제가 추경을 자세히 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고 뭐 예방 내지 예. 혹은 그 언저리에 필요한 어떤 지원책들만 가득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예방 현장단은 다 인원을 뽑는 거예요. 음. 인원을 뽑아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감시를 네. 하겠다라고 하는 네. 단기 일자리성 예산인 거죠.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나저나 추경안을 받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는
KBS 청문회도 요구를 했고 내일 당원 5천 명과 함께 수신료 거부 운동 출정식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많은 언론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정당 로고가 밝힌 누가 음. 봐도 편향적인 이미지를 어느 누구 하나 KBS 안에서 걸러내지도 못하고 거름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인 정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만약 KBS 기자라면 공영방송 기자라는 자부심에 굉장한 큰 금이 갔을 거다. 음. 그런 감정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KBS를 제가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 네. 그래도 일정 정도 그 책임의 범주를 명확히 했었죠. 그러니까 음. 지난해 4월에 연합뉴스 TV 같은 네.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 배치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네.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음. 뉴스총괄부장 이런 분들 다 보직에서 물러났고요. 음. SBS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한 것에 네네. 대해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근절 대책을 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KBS는 그런데 KBS는 네. 지금 그냥 사과, 너무 그다음에 미약하다. 국회에서 출석해서 해명을 하든 뭐 변명을 하든 네.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밝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예 거부를 했어요. 음. 알겠습니다. 아,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에요. 지금 여당이 한국당을 향해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여당이 지금 친일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상당히 씌우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떻게요? 내용을 아니 보시면. 개인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그렇고 네. SNS를 만들어서 외라는 이미지를 심고 네. 그리고 조국 수석까지 청와대에 나서서 친일파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죠. 음. 그런데 저는 이 친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우리나라 과거와 결부된 가장 나쁜 이미지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음. 이 단어를 무색무취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 외교적 사태에 대해서 강경 발언만 쏟아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음.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네. 외교적 대응을 주력하라는 그런 야당의 주문을 친일이다 이렇게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음. 저는 국민들의 애국 감정은 이해하면서도 네네. 현실 외교는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서 접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런 민주당, 그런 청와대가 사드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그렇게 할 때는 네네.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니까 민감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자극하기보다는 냉철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번 그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네네. 선동은 있으나 선명한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그 야당의 주문을 음. 좀 함께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청와대 회동도 음.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임하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할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진위를 왜곡하면 네네. 안 되는 거죠. 의원님 굉장히 바쁘신데 어제는 네. 김성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가셨잖아요. 네. 네. 왜 가셨어요? 부당한 기소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당한 건가요? 저는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를 할 당시 원내 대변인을 함께하고 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네.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됐던 네. 그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경주했는지 그 기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특검 관찰의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음. 먼저 들었고요. 네. 분명한 명백한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있을 때 네. 기소를 하는 것인데 네. 명백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들었고 음. 검찰한 무리한 기소는 비단 이 사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당일에 염동열 권성동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렇고 검찰이 어떤 민주당 출신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여사와 가까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네. 핵심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을 버젓이 유출한 증거도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네.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라면 응당 그 같은 잣대로라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검찰 편들 생각 전혀 없는데요. 검찰에서 밝힌 거 보면은 그 김성태 의원 딸이 입사 지원서 제출하지 않았고 적성 검사는 면제받았고 인터넷상에서 인성 검사는 불합격 판정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이 그 취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혐의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아니라 네. 실은 이제 비슷한 이제 채용비리 사건으로 연루가 됐었던 혐의가 됐었던 네. 그 염동열 권천동 의원이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뇌물수수로 기소가 됐어요. 네네. 저는 쌈맞추기 수사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라면 봅니다.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뇌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 예. 그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주셨어요. 6061번님, 신보라 의원님이 아이 출산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딱 짚어주셨네요. 신보라 의원님께서 보수의 희망을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2주 뒤에 꼭 스튜디오로 나와주세요. 네, 2주 뒤에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